안녕하세요. 오늘은 3인곡 세 번째 시간 본사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마지막 결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인곡 본사의 가을 부분입니다. 하룻밤 서리 김에 기러기 울어낼제. 하룻밤 서리가 내리는 그 기운에 기러기가 울면서 날때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말이 서리, 기러기. 이것은 가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루에 혼자 올라 수정령 거듭말이. 자, 높은 누각이죠. 이루는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염. 자, 수정으로 만든 햇빛 가리개 발 같은 거거든요. 수정염을 거드니. 그죠?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자, 동산에는 달이 떠올랐고요. 북극에는 별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의 별, 임금을 상징합니다. 주로 고전에서 하늘, 북극 이런 것은 거의 하늘에 있는 것은 임금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니까 임금이 생각난 거예요. 님이신가 반기시니 눈물이 절로 난다. 자, 님이라 생각하고 반기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청강을 지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죠. 청광, 자, 가을의 핵심적 시어입니다. 청광은 푸른 빛인데 곧 달빛을 가리킵니다. 그 달빛, 청강을 지어내어서 자, 그거를 잡아낸 거죠. 청강을 가져다가 봉황루에 붙이고자. 봉황루는 임금이 계신 대거를 가리킵니다. 붙이고자, 붙이고 싶구나. 달빛을 임금이 계신 그 대궐에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임금은 누이에 걸어두고 파랑을 다 비춰요. 자, 그 달빛을 비춰서 달빛을 가져다가 누각 위에다가 걸어둬 두고 파랑은 동서남북 상하 좌우를 가리킨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게 바로 파랑입니다. 이 파랑을 다 비춰서 심산궁고, 심산 아주 깊은 산골과 아주 골짜기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요. 온나라 방방곡곡이죠. 온나라 방방곡곡을 점낙같이 대낮같이 맹그소서 만들어주소서. 그래서 여기는 청강을 임금한테 붙이며 임금이 누각에다 걸어놓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다 비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쓴 것이 가을인데요. 자, 이 청강은 뭘 나타내면 또 선정을 나타내죠. 달빛이 전국 방방곡곡에 환하게 비친다는 것은 임금이 전국 방방곡곡에 선정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것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선정에 대한 갈망을 담아 쓴 것이 가을의 부분이었습니다. 자, 본사 겨울 부분 볼게요. 건곤이 폐색하여 백설이 한 빛일째. 건곤은 하늘 땅을 가리킵니다. 하늘 땅이 폐색하여 다 닫힌 거예요. 너무 꽁꽁 얼어서 추워서 하늘 땅이 다 닫혀버린 거죠. 백설이 한 빛일 때. 자, 흰눈이 내렸죠. 흰눈과 한 빛,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쌓여있는 그 모습을 표현해낸 것입니다. 백설이 한 빛일 때 사람은커니와 날새에도 그쳐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새조차도 그쳐있다. 더 이상 날아다니는 새조차도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다 그쳐있습니다. 그만큼 추운 겨울날 사람도 짐승도 움직이지 않는,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추운 겨울의 모습을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겨울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소산 남방도 추움이 이러하오니, 자, 소산강이 있는 남방, 남쪽 지역도 추운 것이 이러한데, 화자가 머물고 있는 전라도 청평이거든요. 자, 이 남쪽 지역도 이렇게 추운데, 옥루고초를 더욱 무슨 하리요. 옥루고초는 임금 계신 궁궐이죠. 옥루고초, 임금 계신 궁궐은 더욱 일러서 무삼하리, 무엇하리요.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보다 더 북쪽에 있는 임금 계신 궁궐은 얼마나 더 추울까? 자, 그걸 표현해낸 것입니다.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거죠. 양춘, 따뜻한 봄의 기운, 봄의 햇살이죠. 자, 이 겨울의 핵심적 시어가 바로 양춘입니다. 겨울의 핵심적인 시어인 양춘, 이 따뜻한 봄 기운을 붙여내어서 님 계신데 쏘이고 싶구나. 그래서
보다 더 북쪽에 있는 궁궐에 있는 곳이 너무 추우니까 여기 있는 따뜻한 햇빛을 임금 계신데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모첨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죠. 모첨은 화자가 머물고 있는 초가집, 그죠? 이 초가집에 비친 해를 옥루, 임금 계신 곳에 누가 그곳에 올리고 싶구나. 그래서 따뜻한 햇빛을 임금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홍상을 님이 차고 치수를 반만 걷어. 홍상은 붉은 치마예요. 붉은 치마를 님이 차고 치수를 반만 걷어. 푸른 소매죠. 그래서 옛날에 붉은 다홍 치마와 푸른 소매를 입은 치마 저고리, 보통 새색시들이 많이 입는 치마 저고리입니다. 여성적 화자임을 알게 해주는 시 구절이기도 합니다. 반만 걷어서 일모 수륙에 행가림도 하도할사. 일모, 해질 여력이, 해질 무렵을 말하는 거죠. 해질 무렵, 일모, 해질 무렵에 수륙, 수죽인데, 죽자가 대나무 죽자죠. 수죽, 대나무의 길에어서 행가림, 햄은 생각을 가리키는 구어적 표현입니다. 자, 행가림이라는 것은 생각이죠. 생각. 갖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에요. 여러 가지 갖가지 생각들이 하도할사, 많기도 많구나. 다른 해 수이되어 긴 밤을 고쳐 앉아. 다른은 고어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배워서 익혀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은 짧은이라는 뜻이에요. 짧은 해 쉽게, 수위는 쉽게죠. 쉽게 지어 밤낮에 고쳐, 그냥 꼿꼿하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청등, 푸른 등불이죠. 푸른 등불 걸은 곁에 청등을 걸어놓은 거죠. 걸어놓은 곁에 전공을 놓아두고, 악기죠. 공의인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다 님을 보려고 턱 받치고 비켜시니. 자, 이제 꿈에 님을 보려고 턱을 딱 받치고 이제 비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앙금도 차도 찰싸. 자, 원앙이 그려져 있는 그 이불을 말합니다. 원앙이 그려진 그 이불이 너무도 차고도 찬 거죠. 차기도 찰싸. 이 밤은 언제 셀고 이 밤은 또 언제 셀까. 겨울날에 홀로 보내는 화제의 모습의 쓸쓸함과 외로움, 자, 이런 걸 또 표현해 쓴 부분이 겨울 부분이었습니다. 겨울의 핵심적인 소재는 양춘입니다. 양춘. 봄의 따뜻한 봄 기운을 가리키는데요. 이 따뜻한 봄 기운, 양춘을 임금한테 보내면서 임금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 또 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쓴 부분이 겨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결사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하루가 12때고 한 달이 30날이죠. 이 길게 느려 쓴 거는 그만큼 지루하게 흘러가는 시간의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느려 쓴 것입니다. 적은 더 생각 마라. 잠깐야만 생각 마라. 이 시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자, 이 시름, 걱정, 근심, 시름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구나. 골수에 끼쳐 있어. 골수, 뼛속까지 어때요? 사무쳐 있는 거죠. 골수에 끼쳐시니. 자, 그 시름, 걱정, 근심 마음이 마음에 맺혀 있고요. 뼛속까지 다 사무쳐 있는 거죠. 편작이 여리오나 이 병을 어찌하리. 편작은 중국의 유명한 명의입니다. 중국의 명의로서 대요법을 썼고요. 자, 너무도 유명하고 잘 고치는 의사죠. 그런 의사가 10명이나 있어도 이 병을 어찌하리.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와, 나의 병이야 님의 탓이로구나. 님에 대한 상사병이니까 의사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쉬어되어 범납이 되오리라. 차라리 죽어져서, 쉬어되어 죽어져서 범납이, 나비죠, 나비가 되고 싶구나.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아다가, 꽃나무 가지마다 그 가는 곳마다 앉아다가, 나비가 꽃나무 가지마다 날아가서 앉는 거죠. 앉아다가 향 묻은 나래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향이 묻은 그 날개로, 나비의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가 님을 조추려 하노라. 님이 나인 줄 몰라도 내가 님을 조추려 합니다. 하면서
죽어져서 나비가 되어서라도 님의 곁에 머물고 싶은 화제의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불교의 윤회 사상에 나타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나비로 환생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임금에게 그렇게라도 옆에서 있고 싶은 화제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쓴 것이 마지막 결사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사를 통해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심, 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쓴 부분이 마지막 결사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결사까지 3인곡의 모든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